이렇게 기업의 지분과 토지 지분을 놓고 보더라도 증거를 바탕으로 보면은 우리는 안전마진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. 안녕하세요, 루지입니다. 이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1등 기업 배당 성장주를 사야 되는 이유, 그리고 도심부 대지 지분이 가득한 부동산을 토지를 산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우선 각 업종 1등 배당 성장주들을 잘 사야 되는데, 배당 성장주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죠. 50년 이상, 25년 이상, 10년 이상 배당을 성장해준 기업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. 우선 오늘은 배당킹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, 이 배당킹은 50년 동안 리세션에도 불구하고 매년 배당을 성장해서 지급해준 기업들입니다. 이런 기업들은 전 세계에 27개밖에 없고요. 이런 기업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한 번씩은 들어본 기업들입니다. 코카콜라, P&G, 존슨앤존슨, 이런 기업들 안 들어본 적 없잖아요. 매번 들어봤잖아요. 그런 기업들이 꾸준히 배당금을 증액하면서 불황기가 닥쳤을 때도 주주를 위해서 실제 배당금을 성장해서 지급해준 기업들입니다.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믿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이들 기업들의 관심을 갖고 노후 준비하듯이 사서 모아가야 되는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, 우리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배당을 이 기업들이 만약에 5%를 준다고 하면, 지금 기준금리가 2%대 미만에 계속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사자마자 시중금리보다 최소 3% 이상 배당을 더 받아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. 이 말은 뭐냐면, 당장은 빼지 않을 여윳돈으로 이 기업의 지분을 산다고 하면 앞으로 이 기업의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내가 산 금액 대비해서 배당금을 기준으로 시가 배당률이 책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치 주식을 샀고 배당률이 5%면 1년에 50만 원이니까 한 달에 45,000원 나오는 거죠. 근데 이 45,000원이라는 배당금을 앞으로 계속 매년 성장해서 지급하잖아요. 그러면 주가가 흔들리는 거 상관없이 그냥 인컴, 소득으로만 본다고 하면 45,000원이 내년에는 또 46,000원이 되고 또 47,000원이 되고, 그러다 5만 원이 되고 6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되고 한다는 겁니다.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 뭐가 됐든 시가 배당률은 높아지잖아요. 이 모수가 두 가지인데, 하나가 계속 오르고 있으면 하나가 떨어지면 배당률이라는 게 퍼센트이기 때문에 올라가죠. 근데 만약에 이 배당금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이 주가도 올라간다고 하면 다시 평균에 맞춰지죠. 평균에 수렴하기 마련입니다. 50년 이상 동안 매년 성장 지급한 배당 이력이 있다라는 증거를 떠나서 한 번 배당을 지급한 기업은 계속 꾸준히 지급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.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주들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배반하지 않고요. 실제로 이렇게 50년 동안 배당금을 증액했다고 하면 이런 기업들은 튼실한 기업이 맞습니다. 이 배당이란 것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.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배당은 어디 회계 장부에 표기해가지고 속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만큼 투명하고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, 우리가 앞으로 뭐 이상한 데 돈 묻어놓는 것보다는 이런 배당 성장주에 묻어두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다음으로는 부동산 영역입니다. 도심부 노후도에 따른 개발 압력이 굉장히 큰 지역들의 지분을 사서 모아가는 건데, 블로그에도 공유를 드렸지만 도심부의 토지 가격은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. 서울은 뭐 08년이나 2000년에 조금 떨어졌지만 굉장히 적은 수치고요. 우리가 흔히 아는 개발 압력이 굉장히 큰 호재가 가득한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빠짐없이 계속 우상향했습니다. 보통 1000% 이상 올랐어요. 즉 10배 올랐다는 거죠. 그런데 이 10배라는 수치를 단위로 그냥 30을 나누면 1년에 30%씩 나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겁니다. 그 자산은 뭐 소비재도 아니고 일반 가치재도 아니고 그냥 안전 자산입니다. 안전 마진을 고려해서 내가 샀기 때문에 안전 자산입니다. 이런 도심부 토지만큼 안전한 자산은 없잖아요.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앞으로 뭐 부동산을 뭐 5채, 10채 산다 이런 목표가 아니라, 그냥 도심부 토지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살 때도 이런 지분을 잘 보시고, 이 지분을 내가 100평, 200평, 500평 이렇게 가져가겠다라고 계획을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분을 굉장히 중요시한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.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위에 모든 게 건설이 되잖아요. 그래서 부가가치를 내는 거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근본인 땅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데, 우리가 왜 자꾸 이런 거에 흔들리냐?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유행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. 지금 유행은 누구나 알다시피 신축입니다. 그리고 신축은 이런 대지 지분이 무시가 되기 마련입니다. 용적률도 더 많이 받아가는 추세고요. 그리고 신축이라는 것 앞에서 토지 지분이 가치가 없는 게 사실 맞잖아요.
새로 지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크게 껴있고 이 상품 가치를 어느 정도 깎여 먹으려면 최소 10년은 걸리잖아요. 10년이 지나야지만 구축 소리를 들으니까요.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 사이클이 길어질수록 누구나 달려가는 그런 곳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반대로 좀 안전마진을 고려해서 불황이 와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정도의 안전마진을 갖춘 부동산에 관심을 갖자라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결론입니다.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더 벌거나 아니면 덜 쓰거나 해서 종잣돈을 모아서 기업의 지분 또는 부동산 토지 지분을 모아가야 된다고 했죠. 이런 지분을 사서 모아갈 때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증거를 찾는 거고요. 그 증거는 배당 성장주의 경우는 첫 번째로 배당을 얼마나 지속해서 꾸준히 줬냐라는 게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배당금을 얼마나 성장시켜서 지급했느냐 그 률에 달려있는 거고요. 세 번째는 배당 성향입니다. 이 배당 성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려는 부동산이 깔고 있는 토지 지분율이 얼마나 되는지 우선 보시고 그 토지가 얼마나 지속해서 꾸준히 올라왔는지도 보셔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토지가 지난 10년, 20년, 30년 동안 얼마만큼의 상승률을 보였는지 실제 상승률도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. 이렇게 기업의 지분과 토지 지분을 놓고 보더라도 증거를 바탕으로 보면은 우리는 안전마진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. 이전에 누적으로 이렇게 왔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.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돈은 더 급속도로 풀립니다. 그렇게 급속도로 풀리면 이전에 좋은 성과를 냈던 자산들의 돈이 더 할당이 되기 마련이거든요. 여러분 앞으로 저평가됐다고 이상한 물건 잡지 마시고요. 진짜 좋은 물건은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요. 증거를 한번 추적해 보시고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걸 사셨으면 합니다. 제게 문의를 주는 분들 중에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아요. 승장에 신축을 고른다고 해서 막 서울 도심부에 있는 좋은 물건을 팔고 막 지방의 신축 분양권을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역행하는 지름길입니다. 내가 항상 투자를 하더라도 꽃을 뽑고 잡초를 심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요. 항상 나는 좋은 자산을 추적하고 그 자산을 하나라도 더 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투자에 임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